1번 다리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이 언제 누구와 솔로 탈출을 하실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현재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카드들을 봤을 땐 최근에 마음이 많이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연애를 좀 오래 쉬셔서 연애 세포가 많이 바닥난 상태이지 않을까 합니다. 연애 어떻게 해야 되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최근에 이별을 하셨다거나 썸이 끝나서 앞으로 다가오는 연애에도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신중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트라우마들 때문에 머리에 또 각인이 돼버린 탓에 이성을 잘 믿지 못하겠는 심정이 좀 크지 않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약간 철벽녀가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연애를 쉽게 시작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썸이 좀 길어진다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도 쉽게 마음을 못 연다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욕심이 많거나 좀 까다로운, 이성을 보는데 좀 까다로운 눈을 가지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과거에 연애나 썸에서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이제 좀 내가 사람을 좀 따져서 봐야 되겠다. 조건도 좀 보고 마음 간다고 후딱 만나고 이러진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본 분들 중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또 진지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성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좀 헷갈리게 한다든지 밀당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또 골치 아플 것 같아. 머리 쓰기 싫어. 그래서 좀 정리를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당장에는 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여러분과 솔로 탈출할 그 사람을 알아볼 텐데, 우선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남을 가지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악마 카드와 러버스 카드가 같이 나온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건 무너진 거지만 좀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의 연락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반대로 상대방이 여러분의 연락을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헤어지신 분들 중에 해붓해붓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든지 정말 이건 끝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끌고 오셨던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 중에 여러분이 미련이 남았던지 아니면 나는 미련이 안 남았어도 상대방은 현재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소개팅이 앞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 중에 내 지인이나 친구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되는 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중간 매개체가 있는 만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두 분이 만남을 가지는 데 있어서 내가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 자리에 자주 나가면 나갈수록, 또는 SNS나 카톡 상태 메시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많이 바꾸게 되면 될수록 이분과의 만남의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베리순이라는 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현재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좀 관심,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개팅 같은 경우엔 소개팅을 받고 나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더 호감을 크게 느끼면서 여러분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걸까? F2 신청을 해도 되는 걸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표현을 담대하게 하시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면서 여러분의 표현이 좀
적극성을 보여줄 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외모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분들은 외모가 엄청 막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좀 개성이 있어 보이는 얼굴 있죠. 이제 한번 봤을 때 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 중에 눈이 매력적이라든지, 자, 그런데 본인이 자신 있는 건 피지컬이에요. 키가 상당히 클 수도 있고요. 비율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밀고 나가는 건 나의 몸매와 키, 그래서 옷발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일 수 있겠다. 좀 꾸미는데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유행에 살짝 민감하신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화려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만이 추구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트레이닝복을 입는다고 해도 말 그대로 좀 간지나야 돼요. 대충 그냥 집에 있는 거 색깔 맞춰서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딱 스타일링 한 것 같은 그런 착장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좀 바빠요. 남성분들이라고 해도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 한다면 여자분들만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오늘 장소에 따라서 스타일링이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얼굴에서는 그렇게 막 큰 호감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피지컬과 이 사람의 스타일에서 눈이 가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의 성향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친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내 머릿속에 계획을 잡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내 눈에 꽂히면 물불 안 가려요. 그냥 일단 직진해보고 실패하더라도 일단 다가가 보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겠다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행이라든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는, 어쩌면 이분들은 살짝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좀 많이 두려고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워낙에 E의 성향이 강해서 스트레스를 좀 활동적으로 푸는 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하나의 취미는 가지고 있겠다. 집에서 일집만 하는 집들이 집순이와는 좀 거리가 먼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일단 내가 좋아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 연인이 생겼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는, 여기서도 지금 이 카드 나왔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 눈에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분을 만나게 되면 100% 공개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거 인연분들이 연락이 온다 해도요, 다시 만난다, 재회한다, 이걸 아마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나 걔랑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이렇게 다 말하고 다닐 그런 성격들이에요.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냥 차라리 시작도 안 하지, 뭐하러 몰래 만날 건데 다시 연애를 시작해 라는 마음이 크실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는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프리랜서라든지 투잡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의 열정도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공부라든지 내 일에 있어서 이분들이 연애도 연애지만 내 커리어를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정말 몸이 2개여도 모자르실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가끔은 심심하다, 외롭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중할 때는 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혼 상대를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일에 열심인 사람이 좋죠. 그동안 쌓아온 게 있거든요. 자, 그걸 지키기 위해선 항상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이나 학업을 할 때 자기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한테 강한 끌림을 느끼는 분들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길래 솔로 탈출까지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뒤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죠. 근데 여성의 표정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첫인상에서는 상대방이 좀 더 여러분에게 호감을 강하게 느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좀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서로의 속내를 그렇게 막 드러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신의 속내를 좀 감정을 표현해달라라는 카드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한 번은 이건 아닌가? 좀 불안하기도 해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해서 한 발짝 좀 물러서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진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상대방이 반응이 너무 안 좋다. 이거 누가 봐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한테 너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잠깐 멈칫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일단 마음에 안 들어도 직진해보고 끝을 봐도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꽃다발 들고 오는 사내가 있어요. 그래도 고백은 일단 해봐요. 아주 정중하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서든 분위기 좋은 장소를 섭외해서 고백을 하든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받아주는 자 이 카드는 일명 주례사 카드예요. 진짜 결혼 정년기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분들이 나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은데 아마 뜻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자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썸기간은 뭐 한두 달 정도 되실 것 같고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은 사귀었다 하면 좀 롱런하실 것 같아요. 너무 진중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웬만한 사람한테는 지금 눈이 가지 않는 상태였는데 내가 흔들릴 정도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힘든 부분이나 고비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상대방이 불안하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썸을 타는 기간 동안 너무 들이대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너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들어오는 시기 3개월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2, 3개월 차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과거 2년 분들한테서 마음을 좀 못 내려놓고 계신 분들은 당장 1개월 차까지는 그 기간이 유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2, 3개월 차에 그러니까 과거 2년 분들 혹여라도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연락이 오실 거예요. 이게 둘 다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라서 혹여라도 3개월 안에 솔로 탈출 못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3개월 안에 솔로 탈출하시겠네요. 특히 컵 에이스는 여성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연애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좀 흡족한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먼저 마음에 들어서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마음에 들고 주변 지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그 어떤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을 초이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마음만 연다면 분명 이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요.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보석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솔로 탈출 언제 누구와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현재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실까요? 연애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누군가의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성격 자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잘 되려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연애를 못하고 있다 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이나 학업 이런 게 힘들다 보니까 연애에서까지 힘든 연애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막 머리 써가면서 밀당해가면서 연애를 하기는 싫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했을 때 연애를 하고 싶고 또 나를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이 내가 좀 마음에 들어야 시작을 하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기존의 연애에 좀 질리게 내가 너무 의리였던 거예요.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갑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부리겠다, 이건 아니고, 심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애는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차가워진, 냉랭해진, 앞으로는 진짜 누가 다가와도 내 모든 걸 주지는 못하겠다, 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의식으로 좀 바뀐 게 아닐까.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꾸미지 않고 내가 막 미친 듯이 공들이지 않아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연락 올까? 이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혹시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감정을 정말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 불안한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마저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힘든 부분이나 극복해야 될 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또 감정 소모 될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좋아서 만났는데 나중 돼서 그게 문제가 돼서 헤어진다거나 이럴 때 너무 힘드니까 애초에 그런 거 차단하고 배제하고 만남을 갖고 싶다. 자,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낫다. 마음이 좀 많이 냉랭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이 사람은 정말 뜨거운 감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분들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루트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사람은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래요. 한 번쯤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인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뭐 친구나 지인을 가장한 짝남 짝녀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현재 서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 주변 사람이나 지인 중에 나와 함께 솔로 탈출할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 이런 사이였는데 갑자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남자 여자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과거에 연락을 하다가 끊겼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데스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도 과거 인연분들과의 재회도 좀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재회 싫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인연인데 그 사람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설사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바운더리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내가 새롭게 알던 사람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이성으로 서로 느껴진다. 이것보다는 친구로 지인으로 편한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기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서로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저지먼트 카드 나온 걸 보면 갑작스럽게 그런 감정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인연뿐이나 예전에 알고 지냈는데 연락이 끊기신 분들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뜬금없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하고 싶은 거야. 요즘 뭐하고 지내지? 한번 연락해볼까?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연락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몰라요. 누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걸릴 거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여자로 남자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만큼 어떻게 어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 외모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욤상이신 것 같아요. 웃상의 에너지가 밝은 사람이에요. 그냥 보고 있으면 얼굴에서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괜히 신나요. 즐겁고 또 내가 에너지를 받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고 굉장히 순수해요. 어린아이처럼 나이가 좀 있어도 때묻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뭐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천성이 순수하신 분들,
외모인데 지금 성격까지 나오는 이유가 얼굴에 그게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연상이라고 해도 동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면 진짜 연하일 수도 있고요.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 깨끗한, 또는 피부가 어둡더라도 잡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왜 이렇게 고와?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래서 이분들이 막 딱 봤을 때 와, 미남이다, 미녀다 이런 느낌보단 귀엽다, 아 되게 밝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꾸미지 않은 꾸안꾸 같은 스타일 있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고 기본 메이크업만 한다든지 남녀 구분 없이 스타일도 깔끔한 거, 꾸미는 걸 별로 그렇게 잘 하질 못해요. 오히려 기본 티에 청바지, 면바지 이런 걸 입었을 때 잘 어울리고 오히려 뭔가 화려하게 꾸미면 어색해 보이는, 그런데 색감은 좀 쨍한 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에요. 피부도 깨끗하고 밝고 이런 분들이라서 막 레드, 옐로우 막 이런 색깔도 상당히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색감을 좋아한다? 라기보다는 진짜 작정하고 꾸미면 누구든 한 번쯤 뒤돌아볼 만큼 어울리는 분들이다. 근데 본인들이 잘 꾸밀 줄을 몰라요. 근데 남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색감까지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 거예요. 이런 색깔이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그리고 은근 얼굴은 베이비인데 몸매는 글래머일 수도 있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은 베이비인데 몸이 깡패예요, 깡패. 그래서 은근히 섹시한 부분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숨겨진 곳에 더 매력이 강하게 있는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성향은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겉에서 봤을 때는 순수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은근 좀 밝히네요. 그건 어쩌면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스킨십적인 부분에서 좀 예민해요. 뭔가 떨리는 순간이 오거나 이렇게 손이 스치기만 해도 이 사람은 막 부들부들 떨 수도 있어요. 세 장의 카드로만 봤을 땐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잘 받아요.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방이 좀 힘들어한다, 우울해한다 그러면 같이 우울하고 힘들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땐 또 내 사람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서 응원해주지 않을까. 만약에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한번 연애하면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아서 막 피해주는 약간 느낌이 주변 사람들도 되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막 연애한다고 하면 으쌰으쌰 막 밀어주는 사람들 있죠. 아마 숫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사람은 좋은데 잘 표현할 줄 몰라서, 다가갈 줄 몰라서, 여자를 잘 몰라서 남자를 잘 모르니까 표현 방식이 어색하다 보니까 연애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했던 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소유욕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참 내 사람하고 365일 그냥 꼭 붙어 있고 싶은, 그리고 또 직업에 있어서는 좀 계약과 관련된 누군가의 마음을 좀 사야 되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다든지 간단한 업무보다는 좀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기보단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는 사람 상대하는 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상황을 이어주는 일이라든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을 뺏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실 거다라고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길래 두 사람이 연애까지 골인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사제 카드가 나와서 일단 여러분한테는 처음에 이렇게 다가가기 쉬운 사람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소드 퀸과 여사제는 느낌은 약간 비슷해요.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좀 냉랭해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연애에 뭐 통 관심이 없어 보인다든지. 근데 여사제 카드가 나오면 대부분 미남 미녀가 많아요. 너무 이뻐서 잘생겨서 저 사람은 무조건 짝이 있을 거야. 인기가 너무 많을 거야. 그래서 쉽게 못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아마 그냥 편한 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과거 인연분들 중에도 그런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는 지금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좀 아직도 냉랭한 마음이 남아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일단 떠보는 거죠.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과거 인연분들과 정말 한 번쯤 재회를 다시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리딩을 해드린다면 상대방이 진지하게 뭔가 미래를 그리면서 다가온다고 해요. 혹여라도 결혼 얘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뭔가 구체화가 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다가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이라고 해도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우리 아직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만나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진짜 타협해보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보자 이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라도 제3자 때문에 이별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또는 여러분들이 뭐 다시는 그러지 마라는 식으로 타협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또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고 만나야 됐던 부분이 있다면 비밀 연애를 해보자. 또는 그 물리적인 거리, 문제점에서 해결이 돼서 이사를 온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만날 뉴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힘든데 천천히 은근히 친구처럼 편하게 내 감정 숨겨가면서 처음부터 막 들이대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분들도 표현이 조금은 어색해요. 서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어떤 계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진짜 밀어준다거나 두 사람의 어떤 공감대가 있거든요. 뭐 운동을 좋아한다 하면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또는 공부를 함께 한다던가 협업을 한다던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 사람과 같이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를 함께 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다. 어쩌면 여러분이 일이나 학업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친구나 직장 동료라면 여러분을 도와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애정이 쌓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동호회 같은 곳에서 뭐 예를 들면 러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뛰는지를 잘 몰라. 맨날 뛸 때마다 아파. 근데 이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뛰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정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아가다 서로 짜릿함을 느끼게 되면서 솔로 탈출을 하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들어오는 시기를 한번 봐야겠죠. 3개월 안에 이분들을 만나게 되는지 솔로 탈출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네요. 완지 10번. 자, 이 힘든 시기는 지금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던, 일 때문에 힘들던, 학업 때문에 힘들던 1개월까지는 좀 힘든 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왕제 카드가 나오네요. 여사제. 확실히 여러분들이 외모나 뭐 외모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이성한테 인기가 없는 외모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3개월 안에 연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거나 또는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는 나 혼자가 편한 뭔가 귀차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가와도 쉽게 이 내 귀찮음이라든지 일이나 학업보다 이 사람한테 집중할 만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3개월 안까지는 좀 힘드실 것 같아. 근데 이성이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3개월까지는 여러분들의 눈에 차는 사람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뒤에 가서 다 역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현재는 연애를 좀 쉬고 내 일이나 학업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커리어나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더 가지시다 보면 바로 3개월 후부터는 연애운이 강하게 느껴온다. 내가 가슴 설레이는 그런 대상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솔로 탈출이 목적이 아니죠. 탈출하고 어떻게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비록 3개월 뒤라고 하지만 그 기간까지 모르는 것도 또 타로가 틀리고 3개월 안에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편지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솔로 탈출 언제 누구와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 같은 경우 현재 마음에 누군가를 좀 품고 있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짝남이나 짝녀가 있다든지 썸을 타고 계신 상태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내 눈에 마음에 차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기존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다가왔어도 크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들만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 일명 동팔이라고 하죠. 썸을 타다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 같고 알고 보니까 별로인 사람들만 들어와서 연애가 쉽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는 나를 다 보여주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가 크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3번 분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연애를 하면 특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 퍼주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내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그래서 일부는 정말 후회 없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크게 후회를 한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다 퍼주지는 말아야 되겠다. 근데 사람이 쉽게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강하셔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눈치 보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을 때 좋은 만큼 표현하고 잘해줄 수 있을 때 충분히 잘해주고, 그렇게 해도 인연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뭐, 이런 게 크지 않을까. 그런데 또 물론 그런 과정들이 힘들기는 해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연애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가만히 연애를 하지 않고 내려놓자니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연애가 하고 싶고, 그 연애를 할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오는 그 도파민, 그 순간이 너무 짜릿하고 좋아요. 그래서 3번 분들 중에는 2가지 유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연애가 끊이지 않았던 분들이거나 한번 연애를 해도 좀 길게 만났던 경험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연애가 짧았다고 해도 굉장히 뜨거운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앞으로 솔로 탈출을 할 이 사람 만남 루트는 어떤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자리라든지 여러 사람 중에 이렇게 픽을 해야 된다라는지 그런 만남이라기보다는 확률이 높은 건 소개팅이나 아니면 소개팅 어플 또는 온라인 상의 만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만날 기회도 그렇게 크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거나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분들 중에도 재회 느낌이 강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특히 재회 중에도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기보단 둘 중에 한 분이 정말 큰 잘못을 해서 둘 중에 한 분이 무조건 용서를 해야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과거 인연분들 중에 한 분, 또는 둘 중에 한 분이 고백을 했는데 한 번쯤 거절했다.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이 닿게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인연이 한번 끊어졌다 맺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회는 모든 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재회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예요. 좋아하는 감정은 있었지만 딱 하나 그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이별하셨던 분들, 그래서 차마 마음을 접지 못하고 다시금 합쳐지게 되는 그런 타협점을 찾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외모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가 꽤나 자신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물 카드가 2장이나 나왔고요. 자, 행맨 카드까지 나왔거든요. 난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호불호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성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 만한 호감형이시지 않을까. 근데 첫인상이 좀 강렬할 수는 있어요. 뭐 눈이 정말 부리부리하던가 진짜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열정에 이글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체격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 약간 근육질일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약간 글래머러스 하실 수 있겠고요. 마른 체형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요. 불편해 보이지 않는 키와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도 한데 그 평범한 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꾸밀 줄 아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뭔가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의 스타일 있죠. 남성분들도 슈트나 정복 차림을 많이 하실 수 있고 댄디한 걸 추구하실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한 뭔가 격식 있는 스타일이실 것 같다. 일단 외모로서는 이 정도면 됐어.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이 정도로 평타 이상 치시는 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분들의 성향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연애 스타일이라든지 직업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같이 펜타클 카드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나이로 친다면 연하라고 해도 연상처럼 뭔가 믿음감이 책임감 있고 믿음이 가는 그런 성격이실 것 같고요. 연상이라면 아이처럼 순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하라서 좀 아닐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고 알아가다 보니까 뭔가 기댈 수 있을 것 같고 신뢰가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상이라서 처음에는 좀 꼰대 같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장난기도 많고 대화도 잘 통하는. 그래서 2 분은 나이 차이가 있다면 좀 많이 나실 수도 있어요. 좀 3살 이상 정도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2장이나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분들이다. 이분들이 뭐 우상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처음에 봤을 땐 첫인상이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약간 무뚝뚝하기도 하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정다감하고는 좀 거리가 먼 약간 츤데레 느낌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막 대놓고 막 그런 걸 잘 못해요. 오글거려서. 그래서 이분들 주변에는 아마 이성이 많지는 않을 거다. 여사친, 남사친이 많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닐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사람한테는 공감을 해줄 수 있지만 또 그런 자리에서 공감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하겠지만 굳이 나와 연관없는 내가 꼭 그러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까지 공감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선택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라면 이런 분도 좋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무 이성한테나 다 친절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분들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냉랭한데 나한테만은 그리고 가족들이나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다정하고 이렇게 츤데레처럼 막 챙겨줄 줄 아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냉철함도 있네요. 연애를 할 땐요. 뭐 아니면 도인 성격입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한번 대시했는데 싫다? 그럼 끝이고요. 헤어질 때도 한번 헤어지면 나는 끝이다. 이런 말을 아마 자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마음 약하더라고요. 난 죽어도 다시 연락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또 연락해요.
그래서 사람은 장담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두 왕이 겉으로 봤을 땐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마음 한켠에 굉장히 여린 부분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감수성, 모자란 감수성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원하기도 하거든요. 누가 보면 좀 독불장군 같은 느낌도 강하긴 하지만 시든 때도 없이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연애를 할 땐 아마 시간은 많지 않을까. 이분들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 한 남는 시간은 내 사람과 함께 차라리 보내는 게 낫다. 아니면 차라리 내 커리어를 쌓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도 굉장히 좀 높으신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직업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프리랜서를 한다든지 직위 자체가 높은 또는 공무원이나 연구원 이쪽에 계시지 않을까 또는 대기업에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또는 펜타클 카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뭔가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종에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성향이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사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저 애교가 별로 없는데 한다면 둘이 처음에는 친해지는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도 약간 수동적이고 상대방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표현이 부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나 썸을 타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좀 기신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근데 여러분은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좀 나한테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좀 우물쭈물 가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 흐름 볼게요. 과연 어떤 관계 흐름으로 연인까지 발전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라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 이렇게 처음 마주치게 됐을 땐 서로 이렇게 저 어떤 사람이가 경계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마음에 들어서 달려든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인지 좀 인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좋으면서 싫은 척, 좀 내숭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거든요. 근데 그 내숭도 상대방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피하지만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적극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좀 밀당이 좀 있지 않을까. 뒤에서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 SNS라든지 그냥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여기 컵 2번이 나와서 뭐 조건이라든지 티키타카 이런 건 그래도 잘 맞으실 것 같은데 뭔가 대화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치만 그것도 잠시예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이 마음이 우리는 로맨스다라는 걸 일깨워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갇힌 누군가의 마음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자, 빨리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봐. 이렇게.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 사랑이야. 그거 설레임이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자, 그러면서 컵 에이스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되는 상황들이 온다. 이 감정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진짜 있었구나.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좋았던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던 거구나. 약간 무딘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딘 건지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좀 무딘 그런 캐릭터들이기는 해요. 일만 할 줄 알고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많다고 쳐도 연애가 좀 짧았다던가 그렇게 연애까지 성공할 만한 그런 케이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 만나는 시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3개월 안에 과연 솔로 탈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3개월 안에는 그래도 뭔가 변화가 크게 찾아온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7번, 소드 7번 나왔죠. 몰래 뒤에서 훔쳐보는. 그러니까 여기 자, 이 흐름만 이렇게 보면요. 빠르면 1개월 안에도 가능해요. 그리고 혹여라도 늦으면 3개월.
왜냐면 이미 만약에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서로가 이게 진짜 좋아하는 감정인지를 아직까지 내가 진짜 연애를 할 정도의 감정인가? 이걸 못 느끼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압박감이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질투심이라든지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껴서 내가 이 사람 좋아했구나 라는 걸 강하게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뒤에서 훔쳐보는 시간이 좀 꽤 있어요. 그런데 3개월 안엔 그래도 신경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인으로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3개월 그리고 늦어도 4개월 차에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저는 지금 현재 썸을 타시는 분들 여사제 카드가 또 나오죠. 현재 썸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표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얼음공주, 얼음왕자거든요. 차도남, 차도녀 또는 너무 바빠요. 톡을 하더라도 서로 이게 밀당인 건지 아니면 확신이 없어서인 건지 한참 있다 답장을 한다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이거 뭐지? 나만 좋아하나? 이렇게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것만 깨버린다면 지금 현재 썸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짝사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표현력에 따라서 철벽 좀 치지 말라니까요. 아니면 저는 철벽 안 쳐요 라고 하시는 분들 표현력이 확실히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보완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1, 2개월 안에도 충분히 솔로 탈출하시겠다. 지금 그 짝남과 썸남과 썸녀와 짝녀와 연애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과거 인연분들한테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아마 3개월 차일 거예요. 이때 변화가 찾아온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차단을 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차단을 했다든지 그렇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풀어지면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때 3개월 차에 이제 연락이 오면서 다시금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사모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받아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 누구와 솔로 탈출을 하실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현재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좀 몇 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짝남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진짜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좋아하고 있던지 썸을 타고 있다거나 그러실 것 같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랑 너무 잘해보고 싶은 사람 또는 이 카드는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과거 인연분과의 재회를 좀 생각하시고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펜타클 킹도 나와서 특정 인물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 인연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연락을 좀 한번 해봐야 될까? 지금 연락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닌 현재 썸남, 썸녀, 짝남, 짝녀가 있으신 분들 내가 먼저 다가가 볼까? 근데 그건 또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전혀 없어. 완전 솔로이신 분들 있죠. 운명론을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내 사람이라면 운명처럼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엔 만나게 될 거야. 힘든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조건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좀 조건을 따진다. 근데 그 조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 마음, 뜻이 서로 사랑하는 진짜 우리 서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기에서 다른 현실적인 조건들이 맞다면 땡큐지만 일단은 우리는 마음을 많이 본다. 운명론을 믿는 분들 연애하기 진짜 힘들죠. 내 눈에 확 차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 인연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사람, 운명같이 느꼈던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못 만날 것 같은 느낌도 아마 강하게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또 다가가기 좀 힘든 케이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더 좋아하면 을입니다.
힘들죠. 심적으로 먼저 다가가기는 좀 뭐하고, 왜냐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공을 좀 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의 만남 루트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어떤 사람, 유패냐, 구패냐, 아니면 현썸, 짝사랑인지, 누구와 여러분은 솔로 탈출을 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인물 중에 한 분이실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제가 이러려고 뽑은 건 아니지만 사모분들은요.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간절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된다고 해요. 거기다 회상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과거 인연분들의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회까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카드, 웨딩 반지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정말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정말 롱런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남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자주 가는 곳, 학교나 회사, 아니면 운동하는 곳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내가 자주 머무르는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인연분들도 그렇게 만나신 분들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인지는 못하지만 내가 자주 봤던 사람, 마주쳤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자, 근데 포인트를 잡자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중에 짝남이나 짝녀, 썸남, 썸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모분들은 그분들과의 관계 흐름이 아마 중점이지 않을까 하고요. 과거 인연분들도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언제 어떤 마음으로 연락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외에도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진짜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지켜보고 있고 또는 앞으로 여러분을 짝사랑할 만한 사람 대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버스 카드. 일단 굉장히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남, 미녀가 좀 많으실 수 있겠고요. 이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을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키도 평균 이상 정도 하실 것 같고,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또 장거리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눈이 좀 높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데 여러분한테 다가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통 분은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은 여성분들이라면 뭐 원피스는 진짜 약간 샤방샤방하면서 러블리한 스타일이 있죠. 지적인 그런 것보다는 여성한 게 좀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라고 해도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의 스타일을 좀 추구하실 것 같아요. 얼굴도 우쌍인데다가 미소가 상당히 이쁘신 분들이다. 인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쁘고 잘생겼는데 인상이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미남 미녀 중에도 느낌이 있거든요. 차가우면서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요. 따뜻해 보이면서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조금 따뜻한 분위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사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일단 외모에서는 내가 좀 부족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성향이나 연애 스타일 또는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지먼트. 굉장히 가정적인 분들이네요. 일단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일단 내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끔찍하신 분들이에요. 내 가족이라든지 내 연인이라든지 내 정말 친한 친구들 굉장히 아끼고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성격 자체가 다정다감이기 때문에 연애 스타일에서도 내 사람한테 이렇게 바짝 안기는 스타일입니다. 배려심도 강하고 좀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엄마처럼.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정에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시간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많이 그렇죠. 아무리 연애가 좋아도 내 시간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분들 많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데이트하고 내 연인과 함께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은 꼭 필요한 분들이다.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는 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개인적인 시간이 박탈됐을 때 아마 상실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나 이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생각하시는 그분들, 내가 정말 어떻게든 꼬셔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또는 너는 왜 이렇게 바쁘냐, 이런 말을 하시게 되면 아마 호감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다. 쟤 뭐지? 연애에도 엄청 구속할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과 다정다감한 것과 내 개인적인 시간을 뺏기는 건 또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 직업을 보면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호봉이 있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대기업이나 경력직에 있는 분들 있죠.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든지 스스로가 좀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 사람을 좀 지휘하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인도 있으실 것 같네요. 또는 음악이나 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직종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보면서 두 사람은 어쩌다가 정말 같이 솔로 탈출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탈출의 과정. 참 특이합니다. 한 사람이요, 엄청 적극적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싸움이 좀 있어요. 밀당이 좀 있거든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짝사랑하거나 썸 타시고 계시는 분들 지금 막 들이댄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맞는 건 맞고 안 맞는 건 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안 맞는 점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달려간다고 그래요. 여기 사진에서 보면 집으로 막 뛰어가는 여성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무조건 직진해요. 무조건 난 너 마음에 든다, 생각 좀 해봐라 라든지 나랑 만나볼 생각 없어,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짝남이나 짝녀가 약간 시큰둥하다 그런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고백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나 너 마음에 드는데, 그냥 생각할 시간을 주게 하세요. 그 뒤로는 본인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면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고백해오길 기다린다? 그러기엔 좀 역부족이에요. 내 운명 같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서로의 이 시간이 좀 다를 뿐이거든요. 서로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는 시간이, 지금은 상대방의 온도가 좀 낮더라도 나중 가선 상대방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권을 넘겨주고 여러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손 털어버리시고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전혀 그런 게 없으신 분들, 정말 내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그냥 먼저 다가가 보세요. 똑같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표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오진 않을 거거든요. 이게 막 눈이 딱 맞는다? 그 순간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눈을 쳐다봐야지 눈이 맞죠. 땅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눈이 맞습니까? 진짜 정말 눈빛이라도 이렇게 마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정도로 나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게 아니라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지인으로서 알고 지내다가 상대방이 고백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뭐 이것도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안 돼요. 운명적인 만남은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거절 당하더라도 이때다 하고서는 한번 과감하게 좀 표현을 하시고 선택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주셔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한다면 꾸준하게 기다려보시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한 번은 감정을 드러낼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건 또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될 거라는 거죠. 분명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두 사람이 솔로 탈출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좀 기다린다? 그러면 아마 이게 길어질 거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섰다? 그럼 이 솔로 탈출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 솔로 탈출하는 기간은 언제쯤인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여러분들 먼저 고백할 자신은 없나 봐요. 현 썸인데 또는 현 짝남 짝녀인데 이렇게 5개월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도무지 훔쳐보고 바라만 보고 벽을 치면서 그냥 내 감정의 끝만 내려놓질 않고 상대방은 전혀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래도 기회는 있어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과거 인연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흔들어 놓으셔야지 연락이 온다고 하거든요. 차단을 하셨다면 차단을 푼다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조금 주셔야 이 기간이 땡겨진다. 몰래 뒤에서 훔쳐보고 있는데 그래서 기간을 당긴다고 하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표현했을 때는 어떨까? 언제 다가올까? 보도록 바로 봐봐요. 2개월 차에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표현했을 때 훔쳐보시면 안 되고요. 내 마음을 뭐 숨기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진짜 뭐 아니면 돕니다. 고백해서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아마 바로 싫다고는 안 하실 것 같거든요. 2개월 차에 이분들 새로운 사람이든 짝남이든 썸남이든 과거 인연분이든 잘 될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적극성이 필요해요. 싹 흔들어 놔야 돼요. 상대방을. 나라는 사람을 인지시켜줘야 되거든요. 내가 너한테 요 정도 호감은 있다. 결정은 네가 해라. 적어도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내가 좀 기다려주겠다. 근데 그 생각하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막 안 달래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한 달. 감정 표현해놓고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더 이상 여러분이 할 건 없어요. 잠 잘 잤어요? 아니면 주말에 뭐 했어요?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생각할 시간 딱 주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분들 5개월까지 가지 말자고요. 정말 자신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 눈 맞는 그 시간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간만 땡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2개월 차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요. 4번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